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15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을 수 없다. 골물대로 골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현 상황, 이것을 두고 종기를 놔준다고 해서 그것이 살이 되진 않는다. 이거 짜내야 되죠. 짜내고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부동산 지금 현재 상황, 아직도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긴 하지만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 주간실거래지수 지난주보다는 나아졌지만 세종시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그리고 대구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부산을 바들바들 떨게 만드네요. 부산 출생아수 기준으로 초등학생 수를 추계해보면요, 지금까지는 버텨냈어요. 지금까지는 한 7년, 8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가오는 세상은 매년 초등학생이 7,000명, 9,000명, 19,000명, 11,000명, 13,000명, 12,000명, 12,000명, 9,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몇 년을, 순차적으로 몇 년을, 향후 10년 이상을, 7년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향후 10년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엄청난 감소세입니다. 예. 지금 초등학생이 15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10년 후에는 초등학생 5만 명, 5만 명이 부산 기준으로 초등학생 5만 명입니다. 저 댓글에도 누가 당일에 주셨던데요. 내 태어날 때는 100만 명 태어났다. 아마 70년대 초반생? 뭐 그맘때쯤 안 되겠습니까? 뭐 73년생, 4년생? 이맘때쯤 될라나요? 네. 그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40만. 그러던 것이 20만. 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 출생아수 기준으로 연간 20만 명 정도 태어나고 있으니까요. 부산의 초등학생 수 쪼그라드는 거 보세요. 이 상상도 못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럼 출생아수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거쳤는 것도 있고, 집값이 폭등했는 것도 있고, 입시 제도도 그러하고, 제가 다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정말 바로잡지 않고 갈 수가 없다. 뭐 좀비 기업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거 해결 안 하고 다 계속 지나왔죠. 금리가 떨어지면 될 거야. 뭐 하면 될 거야. 뭐 하면 될 거야 하면서 질질 끌어왔던 거 한번 정리의 시간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쿠팡과 알리를 통한 구매. 주말에는 해주실 거죠? 자, 매도 물량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요일날 금요일날 증가해야 되는데 오늘 감소. 어제 증가했었거든요. 그래도 55,000건. 요렇게 추세선 너무 삐쭉 올랐는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증가 추세라는 정도. 전세 물량이 감소하던 것이 상방으로 방향을 틀려고 한다라는 정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전세 물량이 왜 이렇게 안 나가지? 매매 전세 다 합치면요. 임대 2만 개, 매도 물량 5만 5천 개, 뭐 미분양 3천 개, 아까 임대 2만 개, 미분양 3천 개. 또 뭐 있나요 또? 이거만 해도 한 8만 개, 6만, 7만, 거의 한 8만 개 정도의 물건이 나와 있다고 치면 93만 개 중에서 한 8만 개 정도, 10집 중에 한 집은 뭐 관련이 있는 거죠. 뭐 사고 팔고 아니면 임대 놓거나 뭐 하거나 지금 다 묶여 있는 이런 상태. 아파트 거래량 86건, 1월의 거래량도 나아졌지만 2월의 거래량도 나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3월의 거래량은 지금 현재의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74평형, 74평형. 거래 잘 없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현대 카멜리아. 거래 잘 없는 것들. 3호 가든맨션.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요거는 이제 하락률 의미할 생각할 필요가 없죠. 2022년식 아파트 이제 갓 거래가 터져 나오는 것들. 대현 힐스테이트 브루지오 28%. 요 정도 느낌, 부산 느낌, 요 정도 느낌. 뭐 좀 다양하게 형성되네요. 네, 가격 7억 5천부터 8억까지. 뭐 또 타입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을지언정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는 32%.
하명 롯데캐슬카이저 43평형. 대형평형 거래 좀 뜸한 거는 이 하락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 가격이 비싸던 시절에 거래가 공백을 보여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낙폭이 적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적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균적인 하락률 28.5%. 대구가 서서히 더 빠져나갑니다. 3억 이상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35% 정도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반등이니 뭐니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뭐 대구보다 먼저 빠졌던 대구보다 더 빠지면은 반등을 이야기해야 될 정도. 네, 그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댓글에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뭐 주간 실거래가 관련해서 지수 관련해서 뭐 엄청난 사기를 뭐 많이 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크게 의미 둘 필요 없죠. 그래서 뭐 새로 지금 누구 정부인가요?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주간 실거래 지수 보면은 0.0몇% 막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얘가 한 20% 바뀌었다. 그럼 우리 체감은 뭐 3배, 4배 해가지고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20% 발표하면은 우리는 이 곱하기 3 해가지고 한 60% 정도 가격 변동이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많이 조정받고 떨어졌을 때 마찬가지. 국토부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한 10% 빠져요. 우리 체감은 한 30% 빠졌다. 이렇게 체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좀 데이터가 부정확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28% 정도, 이거 1, 2, 3층 아니거든요. 28% 정도 빠지고 직거래 제껴놓고 6억 이상 그래도 오늘 제법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 6억 이상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35%, 36%. 이거 1층, 2층, 3층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37%네요. 특히 많이 빠진 것만 제가 부각시켜 드린 것 같지만 어차피 자료는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알아서 선별하시면 되겠고요. 1, 2, 3층이 40%까지 빠지는 현상 제법 많이 나타납니다. 제법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1, 2, 3층을 사시려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또 요게 또 수요가 있잖아요.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락률을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나은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집 보러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가로는 뭐 3억 1,500, 3억 2천 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물건인데 부동산에서 그 흥정을 붙여가지고 3억까지 가격 맞춰준다 그랬대요. 그 말이 뭡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가면은 오히려 누가 집 보러 오면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집주인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분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중개사가 그러면 제멋대로 그렇게 흥정을 붙이나요? 그랬다면 또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래서 분명히 매도인 입장에서도 요 가격에 내놓지만 그래도 요까지는 조정해 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야 뭐 거래가 일어나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데 가서 댓글로 싸우고 있지 마시고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 흥정을 붙이면 되고 파실 생각이 있으면 흥정을 붙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국평 기준 아니면 요 직거래 빼고 소형평형 빼고 국평 기준 1,000만 원 제법 저는 괜찮더라고요. 지금 뭐 한 10년 15년 됐는 집도 괜찮더라고요. 뭐 꼭 신축 아니더라도 가격이 2배가 돼버리니까 그 2배 돈 아니고 3억이면 국평 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인근에 신축은 6억 해요. 대구 분위기가 이렇거든요. 부산도 도로 하나 건너가지고 값 차이가 연식은 한 10년 15년 차이 나면 가격 차이 2배 난다 이런 이야기도 전에 들었거든요. 이 3억짜리 집 사가지고 돈 조금만 바르면 한 5천만 원 바르면은 또 멀끔해지거든요. 빚져서 감당이 안 됩니다. 현찰을 좀 들고 있어야지 다음 무슨 기회를 도모하곤 하지. 이 집에 깔아놓고 있다가 6억짜리 집이 과거처럼 막 9억 10억 이렇게 펌핑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한다면은 집에 돈을 묻어놔도 괜찮지만 그래서 무슨 코인장이 열리고 뭐가 열리고 모르는 건 일단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야금야금 모아 나가는 것만으로도 중간에 크게 안 까먹는 것만 해도 그래도 인생에서 한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산전수전 막 다 겪고 그러지 않아도 아주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빚을 한 3억 4억 내 가지고 집을 샀다.
거기서 발 묶여가지고 그냥 인생 끝이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 4억 대출 냈죠. 자동차도 할부로 한 개 샀죠. 미래에 넓게 살아야 될 집 땡겨서 써버리고, 미래에 좋은 차 타야 될 거 지금 미래에 땡겨서 써버리고, 그 평생 돈 벌면서 이제 할부금 이자, 대출 이자 그거 갚다가 다 갚고 나면 이 퇴직이죠. 퇴직 나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참 보통 대다수의 삶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안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뭐 흥청망청 뭐 쓰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건당거래대금 빠지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많니 늘었니 많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서 바닥을 기고 있던 이 시절 거래량이 박스권으로 묶였을 때 거래량 조금 오르니 많이 이게 의미가 있던가요? 무슨 대단한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든지 엄청나게 돈이 살포되든지 그거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거든요. 정부에서 정책 내놓을 만한 거 다 해놨죠. 나올 거 없죠? 그러면 그 저금리 상황이라든지 역대급으로 돈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냐면 올해 돈 안 푼다고 했거든요. 급등? 없습니다. 급등 없어요. 급락? 없어요. 근데 국지적으로 빠지는 현상은 나타난다. 그래서 집을 사시려고 한다고 올해는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평균적인 하락률이나 주변에 실제 거래되었던 가격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면은 어느 가격이 적정한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더 인기 있고 어느 지역이 더 좋은 지역인가, 더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 지역이 더 좋습니다. 뭐 그것이 학군이 되었건 교통이 되었건 뭐 병원이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시장에서 내려진 평가는 크게 어긋나는 경우, 크게 잘못되는 경우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싼 아파트 거래 비중 올라가고요. 비싼 아파트 거래 비중 줄어들고요. 분양권 거래, 이제 분양권 시장도 시들시들해졌죠. 한때 바짝 거래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시장 별로 볼 것도 없겠다. 전세 거래량이 무척이나 많이 빠진다. 수요가 없어요. 매매로 쏠리면 전세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 어차피 이 한 사람은 매매를 하건 전세를 하건 양자택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수가 많으면은 뭐라도 해결이 다 되겠지만 하나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는 없죠.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죠. 전세 거래 심상치 않고 월세 거래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 가격 빠지죠. 매매 가격 빠지죠. 그 어떤 시그널도 제가 보는 이 차트, 이 수십 가지 차트 중에서 거래량이 일부 늘어난다. 그 현상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뭐 상승으로 볼 만한 어떠한 시그널도 보이지 않는다. 예. 월세 거래는 부산이 약간 나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산 그 전세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있잖아요. 뭐 부영 사랑으로 이렇게 뭐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 나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네. 그 부분까지 빼고 나면 실제 체감으로는 임대 거래량이 더 적을지도 모르겠다. 네, 쿠팡 좀 이용해 주세요. 제 링크를 타고요. 감사합니다.